일어나보자. 일어나보자. 저 꺼내자. 창문 꺼내자. 없어. 넌 없어. 자, 도함수가 0보다 어떠냐? 크면 뭐 하고 있더라? 이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더라. 어떤 지점에서 도함수가 0보다 작으면 그 동네에서 이 함수는 감소 함수이더라 라는 얘기였고, 그리고 무슨 함수가 아닐 때, 상수 함수가 아닌 경우에 어떤 함수가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지점을 그 대라고 한다, 소라고 한다. 대라고 본다 그랬죠, 그죠? 어떤 함수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면 이 지점을 뭐라고 부르더라? 그 소라고 불러야 되죠, 그죠? 그럼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거니까 F 프라임의 부호가 현재 못 찾아. 못 찾아. 되짚는 거잖아. 따라 대답만 하면 돼. 되짚어보는 거잖아. 따라 대답만 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다는 얘기는 도함수 부호는 어디서 어디로 바뀐다. 도함수 부호는 뭐에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감소해서 증가로 바뀐다는 얘기는 도함수 부호가 뭐에서 뭘로 바뀐다는 얘기다. 그렇지.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지. 그리고 도함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것만 잘 찾으시면 되고, 특히 뭐라는 조건이 깔려 있으면 웬만한 미분 가능으로 줄 거야, 그치? 웬만한 미분 가능으로 줄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치면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또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지점에서 F'이 얼마가 되겠어?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극대인정, 극소인정 후보를 잡을 때 도함수가 뭐인 걸 위주로 잡자, 0인 거를 중심으로 찾아나가자 라고 얘기했었어요. 다 미분 가능하게 웬만하면 줄 거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였죠. 오늘은 그것을 바탕으로 뭐를 그릴 것이다? 그래프 그릴 겁니다. 크게는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몇 차 함수? 3차 함수라고 봅시다. 자, 3차 함수로 들어간다 치면
이렇게 잡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거의 도함수를 치면 몇 차 함수가 나와? 그렇지. 2차 함수가 나오죠. 그럼 2차 함수라는 이 도함수의 부호가 양이 언제부터 양이고 언제까지 음이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갈리겠죠. 일단 A가 양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삐리링이야 또로롱이야 이거죠. 그럼 이런 형태가 부호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첫 번째 이렇게 부호가 나올 수도 있고 그치? 양이었다가 음이었다가 양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도함수가 이렇게 무슨 근을 가지면 중근 가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뭐일 거야? 양이죠. 허근 가지도 계속해서 뭐일 거야? 양일 거야. 근데 이거랑 이거랑의 약간의 차이는 얘는 F'이 뭐 되는 지점이 있긴 해. 0 되는 지점이 있긴 하죠. 0 되는 지점이 있긴 하고 얘는 아예 그것조차 없는 거죠. 그쵸? 그럼 이렇게 생기면 함수가 증가, 감소, 증가로 읽으셔야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서 무슨 대? 여기서 무슨 소? 이렇게 잡히면서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x값에서 정확하게 극대가 되며 요 x값에서 정확하게 극소가 되는 형태를 띠게 되고 2차 함수의 대칭축에 해당하는 요 지점에 대해서 무슨 대칭? 정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양이니까 이 함수는 끊임없이 내려가는 구간 없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이 지점에서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더라? x축과 평행한 지점이 나오더라. 잠깐 평평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 친구는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도 없이 계속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 되도록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쵸? 오케이? 감소하는 건 없이. 당연히 이 2차 함수의 대칭축 이 지점에 대해서 다 무슨 대칭이다? 점대칭이다 라는 거는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이렇게 그럼 어떤 3차 함수 그래프라고 하면은 1번, 2번, 3번 3개 중에 하나의 모양이라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3개의 모양 중에 어떤 모양인지는 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 가지고 이 3개 중에 어떤 모양인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도함수가 실근이 2개면 도함수 부호가 2번 바뀌는 거니까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고 중근 가지면 이렇게 생긴 허근 가지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두 번째 A가 무슨 수가 나오게 친다 그러면 음수가 나온다 그러면 요렇게 들어가시는 거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감소, 증가, 감소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프가 감소, 증가, 감소 x값이 같다는 걸 표시하는 거야. ux값이 이렇게 ux값이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떨어지게 되는 거지. 중근 가지면 당연히 얘를 뒤집어 놓은 모양처럼 감소하다가 감소하되 중간에 한번
평평해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아예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가 전부 다 음이니까 요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네. 이 x값이 정확히 요거랑 점대칭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괜찮죠?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된다. 저것까지 하나 볼까? 저번 시간에 따로 저긴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극값을 가지지 않는 그래프를 그려달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무슨 프라임에 f 프라임의 판별식 d가 중근 허근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셔야겠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 그럼 역으로 그 값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 f'의 판별식 때렸을 때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지. 크거나 같다는 건 이거 두 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얘네 두 개는 공통점이 없잖아, 그 값이 있어서. 얘네는 따로 처리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차 함수까지 치고 갑시다. 4차 함수는 개수가 당연히 5개가 필요할 거고 4차 함수 상수까지. 도함수를 때린 게 몇 차 함수가 돼? 3차 함수가 될 거고, 그러면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영 되는 값이 몇 개까지 가능? 3개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부호가 몇 번 바뀔 수가 있다? 3번 바뀔 수가 있다. 양. 다른 말로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오기가 쉽다는 얘기죠. 극소, 극대, 극소. 실근이 몇 개일 수 있다, 서로 다른 게. 두 종류가 나올 수도 있죠. 이거나 결국 극값이 몇 개인 건 똑같아. 극소가 하나 나오는 건 똑같죠, 결국. 부호가 바뀌는 게 시간이 되니까. 그럼 이거든 어쨌든 극값이 하나 나오니까 얘 밑에 것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여기가 아니지.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잠깐 0 됐다가 다시 뭐해? 감소하고 여기서 무슨 소? 극소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극값이 몇 개? 한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도 역시 극값이 몇 개? 여기서 꿈틀꿈틀거리니까 여기서 꿈틀꿈틀 해주시되 여기서만 극소 갖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함수라는 3차 함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가 되잖아, 그치? 저거 보셔도 그렇고, 그치? 이거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중간에 무조건 도함수의 부호가 한 번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극소값이 무조건 몇 번은 나온다? 한 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최고 차이인의 수가 은일 때는 극대가 최소 하나씩은 등장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보시면 재밌어요. 1차는 극값이 있냐 없냐? 없죠. 2차는 극값이 몇 개? 최대 1개. 3차는 최대 몇 개? 2개죠? 응. 4차는 최대 몇 개? 3개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규칙성이 있고, 사실 도함수에 따라서 당연한 거죠, 그쵸? 도함수 보시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차 함수가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래프 모양을 4차 함수에 관련된 이 그래프 모양을 가르치는 이유가 어떤 복잡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 뭐 2차 함수 문제든 1차 함수 문제든 조금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은 일반적으로 뭐를 그려서 따지라 그래? 그래프 그려서 따지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데에 대한 가지수가 좀 많죠. 많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형태들을 모두 알아놓고, 그러면은 저 중에 어떤 형태여야만 조건에 부합을 하는가를 따지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뭐를 따지라고 할 때, 최대 최소를 따지라고 할 때도 뭐를 그려야 돼, 우리가 반드시 그래프 그리셔야 되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복잡한 조건이 주어지고, 그거에 관련해서 가능한 경우가 뭐밖에 없냐 이런 걸 따져야 될 때, 내지는 최대 최소에 대해서 따져야 될 때 반드시 뭐를 그려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프 모양을 여러분들이 짝짝짝짝 한 번에 빡빡빡빡 떠올리면서 해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기왕하는 김에 여기 밑에도 채우고 갈게요. 도함수 보호가 이렇게 3번 바뀌면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떨어지면 되지, 그치? 그쵸?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극대, 극소, 극대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도함수 뭐가? 이렇게 한번 가볼까? 증가, 증가, 야, 잘 좀 맞춰봐. 증가, 증가, 감소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극대가 된다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증가하다가 감소면은 여기서 꿈틀꿈틀했다가 이렇게만 떨어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3차 함수 문제야?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4차 함수 문제야?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최고차항 음이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가 여러분들의 슬슬 보이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2차 함수만큼 한 단원을 통째로 두 단원 중3을 했다가 고1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네는 이번 한 번에 끝내지만 여러분들이 눈에 다 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 형태, 그리고 그에 따라서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야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된다.
추가적으로 요거는 짚고 갑시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유형에 좀 쓰실 것 같아서. 다만 그 3차, 4차, 5차 이런 거에만 관한 얘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뭐 미적분 간다 치면은 형제 내년에 미적분 하냐? 내년에 미적분 해요 안 해요? 미적분 해요 안 해요 내년에? 뭐라고요? 내년에 미적분 하냐고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 협동? 하여튼 거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1학기 때 했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내지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함수들의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거에 대해서 도함수 찾는 방법이라든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될 텐데 접선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오질나게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걔네들에서는 써먹을 수 없는 상수 전용으로 적용되는 얘기 몇 개만 하고 갈게요. 이거는 많이 썼죠. 위에 두 개는 많이 했죠, 그쵸? 이거 나오면은 x 마이너스 그거에다가 뒤에 몰라가 있어요. 이렇게 식 세울 수 있는 거 맞죠? 두 번째,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 그러면 도함수를 쳐도 x 마이너스 a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제곱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결국 이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그 그래프 통해서 식을 뽑아내야 되는 게 문제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잡아달라는 얘기야. 그 다음 이 말은 A 집어넣었을 때 0 되면서 접선의 기울기도 0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점에서 X축과 뭐 하시는 거예요? 접하시는 거죠. 뒤에 X-A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뒤에 이게 세제곱이 될 수도 있고 네제곱이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두 번은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X가 얼마인 지점에서 이 Y는 K라는 직선과 접한다라고 해볼게. Y는 K라는 직선과 접한다라고 하면 Y는 머시기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그거랑 접하기 위해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된다는 거야? 그 지점에서 0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A 넣었을 땐 뭐가 나와야 되고 K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이게 접선이니까 접선이 지금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죠. 그쵸?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식을 세우기를 이거에다가 몰라 더하기 뭐라고 쓰셔야 돼요? K 이렇게 작성해 줘야 되는 거죠. 그치? 공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쓰는 데까지 써보자. fx와 직선 요거가 접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다른 말로 접선을 준 거예요. 오케이?
접선을 주면 당연히 우리가 접선식 세우던대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 어려운 상황도 있겠죠. 그게 더 복잡해져 보이는 상황도 있을 건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가져도 되지만 어떻게 갈 수도 있냐면 이거 두 개를 뭐 했을 때 연립했을 때 무슨 근이 나온다는 거야? 중근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치? 이게 중근이 나온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의 좌변이 넘겼을 때 좌변이 완전 제곱식을 포함하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접하는 지점을 미지수를 놓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는 얘기죠. 차수가 정해져 있으면 얘도 뭐 3차면 몇 x 더하기 얼마, 4차면은 몇 x 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얼마 이렇게 뒷가로도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라스트 요건데 4차 함수는 하나의 직선이랑 몇 번까지 접할 수 있는 거예요? 9번까지 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파란 직선과 이 4차 함수에 대해서 물어봤다 또는 이 4차 함수에 두 번 접하는 이 직선을 물어보거나 또는 4차 함수는 안 주고 이 직선을 줬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면 저 4차 함수 fx와 저 1차 함수를 연립했을 때 여기도 중근 여기도 중근 중근이 두 번 나온다는 거죠. 그쵸? 중근이 나온다는 거니까 그러면 넘긴 게 무슨 분해했을 때?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 잡히냐? 그래서 그래프 문제를 그리고 마지막에 식을 세워야 될 때 이런 얘기들로 식을 정리하시면 괜찮지 않을까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오히려 한 번에 이 과정이 머릿속에 된다 그러면은 fx는 뭐의 제곱에다가 뭐의 제곱에다가 nx 더하기 n 해서 요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적분 같은 거 하면은 뭐 여기 넓이가 얼마냐, 뭐 여기 넓이가 얼마냐 이런 거 가지고 난리치는 게 적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형이 보이냐? 여기? 잠깐만. 이렇게만 잡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다 됐냐? 10분 정도 남았네. 그러면은 예제한 조항에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예제 18번에 1번 보겠습니다. 3차 함수죠? 분수가 나왔다는 거는 목적이 두 개입니다. 도함수를 예쁘게 주기 위해서거나 도함수를 더럽게 주기 위해서거든요. 진짜 둘 중 하나예요. 예쁘기 위해서 또는 더럽기 위해서요.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럼 그래프 모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가함수를 파악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뭐 대충 형태를 잡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프를 잡으려고 도함수를
때려봤더니 3x 플러스 12x 플러스 8.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지.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무슨 간표? 증간표 사르르 뽑아 그래 봅시다.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에서 f 프라임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거 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같은 거 들어가 보면 도함수가 양이 되는 게 눈에 보이죠? 이 사이에서는 도함수가 마이너스 2 같은 거 들어가 보면 되는 거 보이죠? 마이너스 2 같은 거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 음이고 양이고 양이니까 되는 거 맞죠?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0이라든지 5라든지 이런 거 때려다 보면 이렇게 될 거니까 함수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무슨 배, 여기가 무슨 소, 극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정석적인 풀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술형의 그래프 그리서가 띡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극대일 때의 함수값, 극소일 때 함수값을 좀 정확하게 봐줘야 되겠죠.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중간 과정으로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대충대충 그리시면 되는데 적당히 대충대충 그릴 건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문제면 조금 더 면밀하게 봐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극대여야 되니까 그러면 극대 값이 얼마인지까지만 찾아줍시다.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64 더하기 15팔에 120 마이너스 48 더하기 2가 나오는 거죠. 그쵸? 이거 두 개 더하면은 112니까 8 남을 거고 그러면은 10이 나올 거고 극소값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나올 거고 그러면은 15 빼기 22 들어가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네. 그죠? 그리고 y절편 2가 나올 거니까. 그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으시고 이렇게 올라가죠. y절편 2까지 찍었어요. 그죠? 저기 극대가 10인 거죠? 그쵸? 극대값, 극소값, y절편만 찾으면 대략적으로 x절편이 어딘지까지 확정이 되죠. 그래서 그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x절편은 얘를 인수분해야 되는 건데 웬만하면은 인수분해 되게 안 줄 거란 말이야. 그치? 물론 그럴 때도 될 때도 있겠지만 이번 가보도록 하죠. 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 이거의 성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그려보고 얘기하도록 하고 얘는 도함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0 되는 게 몇 개? 3개 나오죠? 이렇게 잡힐 거고 여기서 도함수가 0이 되더라.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 때려내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같은 거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보면
양, 음이니까 중근 아니니까 부호가 바뀌죠? 그죠? 중근 아니잖아 이거. 그러면 이거 지나갈 때 부호가 바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분의 같은 거 때려놔봐. 양, 음이니까 양양 음이면 음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것이다. 2분의 같은 거 때려다 보시고 3 같은 거, 2 같은 거 때려다 보셔서 부호 확인하시면 될 거다. 사이에서 부호는 안 바뀔 거야. 눈치를 좀 까면 중근이 아닐 때 부호가 휙휙휙휙 바뀐다는 거는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층, 감 이렇게 떨어질 거고, 그때같이 극소같이 그때같이 그림만 잘 그려주시면 된다. 이 그때 값들만 잘 그려줍시다. F-1 때려 넣으시면 이거니까 4가 나올 거고, F0을 때려주시면 3일 거고, 그쵸? F1 때려주시면 놀랍게도 이거랑 어떻게 나와서 똑같이 4가 나온다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은 여기 찍어주시고, 그때 극소 그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Y절편 자연스럽게 잡히는 거죠. 이것도 다항함수에서만 적용되는 얘기예요. 무슨 차만 있어 지금? 짝수차와 상수항밖에 없죠. 상수항도 지수가 0인 거라고 보면, 이렇게 구태였으면 짝수차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이런 짝수차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거의 제곱의 성질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말이 무슨 축대칭이라고 했어? Y축 대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얘가 Y축 대칭이 나오니까 얘는 점대칭이 나오는 거야. 원점 대칭이 나오는 거야. 이거를 유식한 말보다는 옛날 말로 무함수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그 값도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뒤에 19번 정도까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몇 차 함수예요 이거? 3차 함수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A가 때려주게도 뭐면 안 돼? 0이면 안 돼. 부터 해야 돼. 이거 안 하고 들어가면 큰일 난다. 3차 함수라고 나와 있다는 단어 자체에서부터 A의 조건이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0이 안 하잖아요. 안 먹혀. 무조건 요거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글자 읽자마자. 그리고 뭐를 가진대? 그 값을 가져야 된대.
극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도함수 부호가 뭐 되는 지점이 있으며 0 되는 지점이 있으며 아까 잠깐 확인했던 것처럼 뭐이면 안 돼. 중근이어서 부호가 안 바뀌어도 큰일이죠. 즉 도함수의 부호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하며 그 지점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저거의 도함수로 만들어지는 몇 차 함수가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2개의 실근을 가져야만 부호가 2번 바뀌는 거죠. 부호가 바뀌는 점이 존재하는 거고. 그럼 얘가 실근을 2개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지. 짝수 판별식 해줄 줄 알아요 원래? 아셔야 되죠. 이제 슬슬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제곱 마이너스 45이 더하기 36이 0보다 크다. 9로 나눠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죠? 이렇게 되니까 A가 1보다 작거나 A가 4보다 크거나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지. 0 안 되고 어디서 한번 끊어줘야 되는 거야. 0에서 한번 끊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범위가 가능하다고 시험되는 답인 거죠. 이거는 좀 이따 하자.